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주 마지막까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고요. 특히 나스닥이 또 한 번 강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기업들의 실적이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시장도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회복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점차 엇갈리게 나옵니다. 일단 확실한 추세적인 반등의 시간일지 혹은 약세장 속 랠리, 잠깐의 상승에 그쳤고 이미 상단에 다 온 것일지 일단 이번 달 8월로 넘어왔거든요. 첫 거래일에 이런 전략들도 함께 알아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7월 증시가 뉴욕 증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으로 기분 좋게 좀 마쳤는데 어땠나요? 네, 빅테크 실적 호조에 모두 이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 상승했고 나스닥이 1.9% 상승, S&P 500이 1.4%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애플이 3.3%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5.8% 상승, 아마존이 10.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쉐브론과 엑슨모빌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쉐브론이 8.9% 상승했는데요.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자사주 매입의 한도를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4.6% 상승했고요. 옥시덴탈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인 포드가 5% 상승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8.6% 상승했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가 기후 법안 통과 그런 소식에 역시 충전 관련 주식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5.1% 상승했고요. 방산업체인 헤이코가 5.2% 상승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솔라이치 테크놀로지가 5.5% 상승, 재생에너지 업체인 쇼얼스 테크놀로지가 5% 상승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광산업체가 있는데 5.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가 12% 급등을 했는데요. 베어드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98달러에서 119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과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소식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 확대로 이익률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PC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8% 상승했는데요.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1%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로는 전년 대비 6.6%였고 전월 대비로는 0.9%였는데 모두 상회했고요. 5월 달에 6.3%였는데 6월 달에 6.8%니까 0.5%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5월 달에는 0.6% 상승했는데 6월 달에는 전월 대비로 1% 상승했기 때문에 0.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PC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4.8%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0.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로는 4.9%였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5%였는데 모두 다 0.1%씩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근원 PC 같은 경우는 4.7%였고요. 전월 대비로는 0.3%였습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이 한 1.5% 상승했고, 그 다음에 식품 가격이 1% 상승했고,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 억제 위해 금리 인상 지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와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앞으로 2개월간의 데이터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경기 침체는 상관없다. 인플레 지표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압력을 줄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종적인 연준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7월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4,200 넘으면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3,600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오른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톱니는 약세장 끝났다, 뭐 바닥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500 연말에 신고점 경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들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의 상승 이유들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 애플이나 아마존 뭐 이전에 시간외에서 움직였던 거 그대로 좀 좋게 맞습니다. 갔더라고요. 예, 시장이 좀 안 좋은 지표들도 많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에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차트상으로 본다면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역시 그 지금 추세 반등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지금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아마존의 실적 호조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파월의 입김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표들 가운데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네요. 그렇죠. 뭐 원래 조금 뭐 떨어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뭐 1월 정도 돼야지 뭐 한 6%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결국에는 나쁜 지표들이죠. 뭐 네, 인플레에 관한 나쁜 지표들이 나오는데도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쁜 지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속도 조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표를 좀 자세히 뜯어봐도 근원 PC 가격 지수도 좀 같이 올라가지고요. 그러면 뭐 에너지 가격 영향이라고만으로도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뭐 일반 소비재, 임금, 뭐 주거비 뭐 다 오르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이제는 뭐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좀 꺾였지만은 나머지 쪽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죠. 네, 연준 입장에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사실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연준이 같이 고려는 하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도 뭐 공격적인 기조를 좀 이어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저도 계속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뭐 75bp냐 50bp는 그렇죠. 두 달간의 네. 어떤 뭐 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연은 총재들의 발언 역시나 그러면은 9월까지도 좀 인플레이션 지표를 꾸준하게 확인하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줄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타트를 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데도 네, 네. 뭐 경기 침체 상관없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집중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좀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어요. 역시 아무래도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승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우려를 표하는 것이 아닌가. 뭐 얘기는 안 하지만은 네. 그냥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둘기파적인 분한테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런 발언들이 좀 줄줄이 있다는 점 지수 움직임과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글로벌 IB 측에서도 이제 예측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지난달에 뉴욕 증시 퍼포먼스가 괜찮았죠? 이제 주요 지수들이 9에서 12% 정도 한 달간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상승 랠리가 거의 다 상단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반등으로 힘차게 이번 달도 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고요. 아, 뭐 네.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서부터는 좀 나눠서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 측에 조금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 같은 말고도 뭐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측 같은 경우도 네. 현재 시장 뭐 베어마켓 랠리다 곧 끝난다라고 역시 동일한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이런 의견들에 제가 이제 흔들리는 건 아니고 뭐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좀 그렇고 좀 그리고 이제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또 대표적인 낙관론자인데 네. 뭐 물론 이제 코로나 때의 바닥을 좀 예측을 하면서 좀 명성을 얻은 분이죠. 네, 이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서 결국에는 연말에는 S&P 500 신고점 경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 뭐 네. 일단은 올해는 뭐 결국엔 약세장. 만약에 뭐 S&P 500 신고점 경신하면 결국에는 올해 강세장 아닙니까? 다시 그렇죠. 본다면.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다. 이제 좀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마찬가지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좀 생각을 해주고 계시네요. 앞으로 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좀 터치가 될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도 좀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퍼스트솔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 차트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수 빠지면은 좀 같이 좀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예.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지금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태양광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이런 법안 통과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하지만 이제 병원 수는 유가가 강세를 나타내야지 여기 쪽에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추이까지 좀 함께 좀 살펴봐야 태양광 주식들은 조금 더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은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가지고요. 물론 태양광 쪽도 괜찮았는데 지난주 마감 때 풍력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좀 풍력 종목들이 더 수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풍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보면은 바닥권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바닥권이고, 제가 요즘 뭐 월봉 자주 이제 뭐 동시효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에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일봉에서 지지받아서 가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요즘 그렇게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저런 차트에서 진입을 하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 없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가지고 계시면은 뭐 언젠가는 이익 실현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쪽에서의 계속적인 추가적인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풍력 관련 종목 괜찮게 보시네요. CS 윈드 좀 대표적으로 예를 주셨는데 1년간 사실 차트상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도 뭐 증권가에서는 이번 달 뭐 2,500에서 2,600 정도 상단으로 보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라 2,500은 가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가면은 저번 주에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뭐 실익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종목별로도 보면은 태양광 주식 보면은 그렇게 수익을 내면서 급등하는 주식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상승하면 오히려 좀 매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2,500 뭐 못 갈 것이거나 아니면 조금 상승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2,450 코스피 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오르면 좀 팔자 이런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좀 상단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난달에 이제 그래서 매수하는 흐름을 결국 기록을 했는데 8월에 되면 좀 어떻게 변화할까요? 뭐 기존은 지금 단기 투자 즉 추세 매매하는 헤지펀드나 뭐 이런 쪽에서는 상당 부분 거의 이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들어오는 쪽은 장기적 투자자들이 맞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살 것이다. 8월 달에 뭐 조금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수는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시장만 크게 안 움직이면은 뭐 큰 폭의 매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까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이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데 지금 중국하고 살짝 대만 두고 굉장히 좀 으르렁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서는 뭐 시장 영향 크게 생각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 그쪽으로는 뭐 아직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이다. 그 두 나라는 그 두 나라 안에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치포 동맹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뭐 경고성 메시지도 보내고 미국한테도 뭐 지금 와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 풀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까지 상당히 좋은 상승 탄력을 이어왔습니다. 국내 시장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만 이 문제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약간 시야에서 멀어졌다 이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네요. 이번 달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상단에서 팔면서 수익을 챙겨가자 이런 전략들을 함께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